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사이 반공개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별도의 선거 캠프를 꾸린다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들은 또는 지인들은 그게 아니고 5명 정도의 소규모 스텝 일정을 관리하는 스텝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별도의 선거 캠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당의 조력을 받아야지 사적인 캠프를 만들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에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 지인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윤 전 총장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선거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과거 정치인들처럼 후보 중심의 대규모 캠프를 꾸리는 재래식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정치 참여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당의 정책과 선거 노하우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후보와 함께 당이 가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는 생각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윤 전 총장이 과거에 대규모 대선 캠프의 부정적인 면을 수사를 해본 경험에서 우러나는 어떤 지혜라고 또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큰 사조직을 가동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알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불법 선거 자금이 오가고 해가지고 선거에 이기든 지든 이 선거 캠프 사조직 문제가 불거지고 했던 것이 과거의 정치적 사례였습니다. 예컨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노태우 후보는 월계수회라는 사조직을 운영을 했는데, 이 사조직이 나중에 집권한 다음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는 그 뒤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조직과 당의 공조직 사이의 알력을 조정하지 못하면 선거운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사조직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저 국민의힘이라는 막강한 조직과 별도의 투 트랙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망상을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좀 어리숙하고 나약하고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의 아주 단단한 당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를 여러 번 해본, 어떻게 보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나쁘게 보면 선거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거의 노하우를 터득한 오랜 경험 속에서 또 몇 차례 정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씨가 저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 훈수에 따라서 별도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공론하는 화성인처럼 머리만 크고 손발이 약해가지고 아무런 실천력이 없고, 만나면 이래라 저래라 훈수만 하고 아무 실용성이 없는 그런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 아이디어를 또 받아주지 않으면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 모이든지, 또 아주 타락한 이 정치 브로커들 모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윤석열 씨가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 번 느끼지만은 이런 현실 감각도 아주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 행보를 보면은 김종인의 훈수 같은 것은 좀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은 정당 중심으로 가는 거죠. 정당 중심,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정당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김씨라는 개인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세 사람이 당을 만들었다가 해산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가 되면은 이제는 한 개인 중심으로 당이 이합집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정당이 뿌리를 내려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미국처럼 대부분의 인구가 민주당원 아니면 공화당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힘도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체제가 되면은 2030 세대에 대한 뭐 공약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2030 세대를 당원으로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의 하부 조직이 젊어져야 하고 당 행사 때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국민의힘의 얼굴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30 세대가 당원이 되면은 그 당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그 모습이 아주 근사하게 보일 것이고 신나게 보일 것이고,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당원이 되는, 별로 스스럼 없이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것을 사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국민정당이고, 이런 정당이 2개가 생기면은, 또는 3개가 생겨도 좋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정당이 수십 년, 아니 미국처럼 수백 년 가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정치가 안정되는 겁니다. 어차피 정당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기구인데, 이게 민주주의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정당을 군대가 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정당은 권력을 쟁취한다는 점에서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정당 운영에 대한 현대적 기법도 도입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당 경영을 민주적으로 하겠다, 당 요직도 일종의 시험제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